자, 이제가 우리가 생물 단원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광합성. 이제는 화학이라고 한 새로운 주제로 가게 될 거예요. 화학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화학에서 하는 얘기들은 어떤 물질을 쪼갰을 때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 입자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보내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쪼갰을 때 작은 입자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분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자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성질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질을 갖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색, 무취, 상온에서는 액체, 100도면 끓는다, 0도에서는 얼는다.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가진 정말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이런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물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무색, 무취는 맞는데 상온에서 기체고요. 불을 붙이면 활활 타는 그런 성질을 갖는 이상한 물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소 분자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에는 다양한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그 입자, 단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한다는 거죠. 분자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물질을 쪼개면 그 성질을 잃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이는 물, 커피잔의 물, 쪼갰을 때, 여전히 이 물들은 대충 물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무색, 무취, 상온, 액체. 이 들통에 있는 물을 커피잔에 나눠준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 중에서 그 분자, 입자, 하나만 딱 꺼내서 놓고서 이제 또 부신다. 얘를 부숴준다. 그러면 이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산소라고 하고 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되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성질, 물의 분자의 성질이 이런 성질이 있었죠. 산소는 그 성질이 없거든요. 완전히 그 성질이 없어지는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쪼개면 성질을 잃는다.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마다 분자의 모양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 산소 분자 이렇게 생겼고, 그림을 일부러 그린 거예요.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또 달라요. 암모니아 뭐가 있을까? 과산화수소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다양한 물질마다 서로 다른 분자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마다 분자의 크기, 형태는 다르다. 이게 특징이고요.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상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분자 모형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뭘 내든 공으로 표현을 하든 클립이나 아니면 볼트너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든 분자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사실 중요한 거는 분자는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분자 운동을 한다라고 인데, 이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초점을 볼게요. 자, 분자가 끊임없이 운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분자라는 말도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고, 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는데, 그건 안다는 거지. 이걸
눈에도 볼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게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자 운동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한 현상들로 두 가지를 두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확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증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확산이 뭔가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지만 퍼지는 거. 어떤 공간에 있었던 물질이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건데, 이게 왜 확산이 가능하냐라는 걸 생각하면 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어떤 방이 있었습니다. 방에 한 구석에다가 내가 레몬 향수를 뿌려놔요. 그럼 이 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기 분자들을 제치고 사방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내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랑 확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일어났느냐?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실험이 뭐가 나와 있었냐면 페트리옵시에다가 되게 위험한 실험 우리가 했었어요. 페트리옵시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이런 식으로 뿌려놨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빨갛게 되는 물질이었는데, 걔를 갖다 이렇게 놓고서 가운데다가 뭘 놨냐면 강한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놨었던 거죠. 페놀프탈레인. 우리 분명히 페놀프탈레인에다가 직접 암모니아를 뿌린 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어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암모니아들이 점점점 빨간색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점점점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거 무슨 일이에요?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 있는 것이 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분자라는 것들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페놀프탈레인에 이동을 했구나, 쪽으로 이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 증발이 뭐예요? 다 알아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지는 현상. 왜 없어지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은 사실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물 표면에 있는 분자들만 그릴게요. 안에도 좀 그려야겠다. 주변에 태양도 있고 바깥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받아서 막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들의 진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물단의 결합을 끊고 바깥에 공기 중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증발이라고 하는 것도 분자 운동의 증거,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줄어드냐 확인하기 위해, 사실 우리가 증발되는 현상이 그렇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증발이 잘 일어나는 어떤 물질을 갖고 실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트리디시에다가 페트리디시고요. 요거는 전자저울이에요. 전자저울을 놓고 맨 처음에 일단 페트리디시 전자저울을 올려놓은 다음에 0을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맞춰주는지는 지난번에 했어요. 해놓고서 여기다가 굉장히 증발이 잘 일어나는 아세톤을 뿌려줬어요. 아세톤을 쭉 뿌려줬더니, 아세톤은 무게가 있죠. 이거 나름대로 물질이고 아무리 적게 뿌렸지만 얘들도 나름대로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맨 처음이 0.6g이더라 이렇게 떴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세톤 분자들이 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래서 진동하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걸 보냐면 이 0.6이라고 하는 아세톤 분자의 질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봤죠? 0.5, 0.4, 0, 나중에 0까지 찍는 거 봤죠? 0, 0, 0. 이것이 뭐냐면 분자가 정말 운동하고 있구나 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거는 분자가 뭐냐, 분자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